피터구 뉴욕시의원이 오는 6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25마일로 변경되면서 경찰의 과잉 단속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회가 포트리 학교 건물의 확장을 위해서 주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가입과 플랜 변경 신청이 오는 7일에 마감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관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바디캠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요즘 시카고에서는 독감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독감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접종을 꼭 하는 게 좋습니다. 피터구 뉴욕시의원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터구 뉴욕시의원과 보험사 헬스퍼스트는 1일 구의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일 무료 독감 예방 접종 행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러싱의 피터구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50세 이상 저소득층 무보험자로 지병이 있거나 발병 위험이 높은 자들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란 알러지가 있거나 화씨 100도 이상의 고열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없습니다. 또 아이와 임산부는 접종 전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터구 의원은 백신 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백신을 접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부터 뉴욕시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로 변경됐는데요. 경찰이 5마일만 초과해도 단속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뉴욕시의 도로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25마일로 낮아진 가운데 5마일만 초과해도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제한 속도에서 5마일 정도를 초과한 것은 단속되지 않았지만 새로운 규정의 도입 이후 경찰의 과속 단속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 운전자와 같은 경우 경찰의 과잉 단속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주 택시기사 연맹 측은 25마일 규정에서 5마일 초과하는 것은 그렇게 심각한 위반이 아니지 않냐며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존중하지만 일선 경찰관이 어느 정도 여유는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제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벌점도 부과되고 택시 운전자들은 택시 라이선스에도 벌점이 주어집니다. 또 두 번째 적발되면 30일 동안 택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거나 $1,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뉴욕주 택시기사 연맹은 경찰의 단속 완화를 정식으로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포트리 학군에 위치한 초중학교들이 늘어나는 학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의 확장을 위해서 특별 주민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요. 오늘 포트리 한인회가 투표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교육국이 포트리 학군의 학교 건물 확장을 위한 특별 주민투표를 승인했습니다. 오늘 오전 포트리 도서관에서 진행된 투표 설명회에는 폴 섹스턴 포트리 교육감이 참석해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학교가 현재 시설 부족으로 열악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며 교육 서비스 향상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We just do not have enough room. We have a capacity of probably 3,200 and we're looking at an enrollment reaching 4,200. So we're almost 1,000 kids beyond capacity by the year 2019. 이처럼 포트리의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건물은 1974년 증축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어 현재 늘어나는 학생들을 수용할 교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트리 학군은 한인 학생 비율이 52%를 차지할 만큼 한인 밀집 지역이지만 마땅한 교육 환경이 확립되지 않아 한인 학부모들의 염려도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포트리 한인의 홍은주 부회장은 이번 투표가 통과되면 주에서 $8.2 밀리언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위한 교육 환경 개선은 학부모들의 손에 달렸다며 한인 학부모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학교도 증축이 되고 교실이 늘어나면서 엘리멘터리 스쿨들에는 또 엑스트라 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을 위해서 룸을 많이 활용을 하고 모든 활동을 좀 더 지원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12월 9일 날 꼭 투표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모두 열심히 투표에 참여하셔서 좋은 결과 있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투표가 통과될 시 스쿨 넘버 2와 포트리 중학교 등에 각각 10개의 신축 교실과 50여 개의 교실, 학습 장소가 신설되어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국 관계자들은 학교 확장이 2019년 9월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포트리 주택 소유주는 주택 평균 가격 46만 7천 달러 기준 매달 15달러 85센트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포트리 학군 학교 건물 확장을 위한 특별 주민투표는 오는 12월 9일 실시됩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가입과 플랜 변경 신청이 오는 7일에 마감됩니다. 특히 신규 가입의 경우는 늦게 가입할수록 벌금도 내야 하는데요. 여러 한인 단체들도 가입을 돕고 있는 만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메디케어 파트 D의 신규 가입과 플랜 변경 신청은 오는 12월 7일 마감됩니다. 이번 마감 기한을 놓칠 경우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물론 신규 가입의 경우는 월 보험료의 1%를 늦은 만큼 벌금으로 내야 합니다. 단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에 동시 가입된 사람은 연중 플랜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당수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뉴욕주 건강보험 상품 거래소를 통해 메디케어 파트 D 플랜을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반드시 별도로 메디케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가입이나 변경 신청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국이나 플러싱 경로회관, 코로나 경로회관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현재 복용 중인 약병,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카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센터에서 받은 편지, 그리고 개인 정보 등을 지참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퍼거슨 사태로 불거진 경찰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경찰관의 몸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바디캠을 확대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를 소집한 퍼거슨 사태와 관련한 강요 회의에서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경찰관의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바디캠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3년 일정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확정하고 연방의회에 총 2억 6,300만 달러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 이 예산 가운데 7,500만 달러는 바디캠 5만여 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데 사용되고 나머지 예산은 현대식 치안활동 연구 태스크포스 활동, 경찰 구조 개선, 경찰 훈련 확대 등의 예산으로 투입됩니다. 백인 경관의 총에 사망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의 가족들도 최근 경찰의 몸에 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며 관련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퍼거슨 사태 해법을 논의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역 경찰과 커뮤니티의 관계를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연방 정부와 협력해 갈등이 증폭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의 아시안 인구 비율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벌써 13%를 넘어섰는데요. 이런데도 뉴욕시경의 아시안 경관은 고작 6%에 그쳤습니다. 경찰 인력의 인종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경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경 내 인종 구성은 백인이 51.5%로 3만 4천여 명의 전체 경관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히스패닉이 26.7%, 흑인 15.6%, 아시안이 6.2%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830여만 명의 시 전체 인구는 백인 43.7%, 히스패닉 28.8%, 흑인 24.7%, 아시안 1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안 되는 백인이 시경에서는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데 반해 흑인과 히스패닉, 아시안 등 소수계는 인구에 비해 경찰관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아시아는 전체 인구의 13%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시안 경관은 6.2%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고위급에 진출해 있는 소수의 간부들이 잇따라 사임하면서 경찰 수뇌부의 인종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경에서 경정 이상 간부 중 백인은 82%이며 히스패닉과 흑인은 각각 10%, 6.8%에 머물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메트로노스 기차 승차권의 뒷면에 있는 메트로카드가 어제 오류를 일으키면서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구 작업도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데요. 승객들의 불편이 한동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롱아일랜드와 메트로노스 기차 승차권 뒷면에 있는 메트로카드가 어제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통합 승차권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은 어제 뉴욕시 전철로 갈아타기 위해 메트로카드를 이용했지만 잔고가 충분한데도 잔고 부족이란 경고를 받았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메트로카드 코딩 과정에 기술적 결함이 발생해 오류가 일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차 승차권 뒷면의 메트로카드가 전철역이나 버스 탑승 시 정상적으로 읽히지 않은 문제로 이번에 오류를 일으킨 승차권은 약 10,000장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7,100여 장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티켓, 2,800여 장은 메트로노스 승차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이번 오류에 대한 복구 작업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류 티켓을 가진 이용객들은 한 달 무제한 메트로카드를 별도로 구입한 뒤 환불을 받거나 전철 환승 시 역무원에게 문의하면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위해서 예쁜 담요나 이불 세트를 마련하는 부모님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침구들 때문에 유아 돌연사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의 경우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부적절한 침구 사용이 유아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두꺼운 담요나 누비이불, 베개 등이 대표적인 위험 침구로 지적됐습니다. 이들 침구가 아기의 코나 입을 덮을 경우 숨을 쉴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다시 마시게 돼 질식사를 유발하기 쉽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0년 신생아 10만 명 중 7%꼴이던 관련 사망률은 2010년 15.9%로 급증했습니다. 또 유아 돌연사 8건 중 1건이 소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들은 목 근육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혼자서 고개를 돌리지 못해 질식의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신생아의 안전을 위해 쿠션감이 없는 독립된 아기 침대에 천장을 보는 자세로 뉘어재우고 부모와 함께 자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불을 덮어줘야 할 경우 모서리를 고정시키거나 아기의 양쪽 겨드랑이에 끼워 얼굴을 덮지 않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뉴욕시의 명물 가운데 하나인 센트럴 마차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마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마차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지만 법안은 곧 발의될 예정입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은 센트럴 마차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현재 법안 내용을 마무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마차 면허를 추가로 발급하지 않고 갱신도 중단하는 등 경과 조치를 거쳐 센트럴파크 마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발급된 마차 면허는 대부분 2016년에 만료됩니다. 시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면허가 만료된 마차 운전수들에게는 그린택시 메달리온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을 지지하는 다니엘 드롬 시의원은 말이 다니기엔 뉴욕의 거리가 너무 복잡하고 교통체증과 공해로 가득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전수들에게도 생업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동물도 학대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뉴욕 말마차협회 회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운전수 300여 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셈이라며 협회와 상의도 없이 법안을 작성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